네, 오늘 주제는 이제 구강 평평태선입니다. 구강에 평평태선이 생기는 현상이죠. 이것은 사실 난치에 속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적으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인을 찾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긴 모습입니다. 뚱뚱한 사람이 구강평평태선이 오는 것과 마른 사람이 구강태선이 오는 것과 또 얼굴이 돌출된 형이 구강평평태선이 오는 것과 얼굴이 함몰된 사람이 구강태선이 오는 것은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치료의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지 않으면, 정확하게 찾지 않으면 치료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구강평평태선은 구강전맥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만성 염증이 왜 생기느냐?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주로 60대 성인, 중년의 여성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요즘은 남성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여성의 구강평평태선의 원인과 남성의 구강평평태선의 원인이 대체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대체적인 그 원인의 차이는 뭐냐면, 남성은 대개 부족해서 허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스트레스, 화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전체 인구의 1, 2% 정도 앓고 있는 질환으로서 입안 점막에 그물 모양의 백색 병변이나 굵은 궤양성 변변이 나타나며 통증이나 장렬감으로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아시죠? 뭐 피부가 그러던 입안이 그러던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써요. 또 면역 억제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면역 억제제가 사실은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보면은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진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발이 잦고 만성병이고 난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구강평평태선의 원인과 치료를 어떻게 나누느냐?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형들이 나오죠. 이 형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한의학의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구강평평태선인데 가감양각산 쓰면은 다 낫는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눈 감고요, 딱지 뽑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생긴 모습에 따라서 원인을 나눠야, 그래야 이열탕이나 가미도적산을 써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심소장열이 있는 사람, 또는 태양형으로 생긴 사람, 태양형이라는 것은 코가 들리고 눈꼬리가 들린 형을 대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이마가 돌출되고 이마가 발달된 형을 얘기합니다. 심소장이라는 것은 화를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화. 실제로 성격이 급한 것을 얘기합니다. 눈꼬리가 들리고 코가 들린 사람은 대개 보면 감정폭이 큽니다. 그것을 화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마가 돌출된 사람이요, 이마가 발달된 사람이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저 이마 좀 봐라. 이마 잘생겼는데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럽니다. 셈이 많죠. 셈이 많아.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나 엄청 착합니다. 예의 바르고 틀림없고. 근데 셈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구강평평태선이 왔다 이러면 이열탕이냐 아니면 가미도적산으로 치료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또 나눠야 돼요. 이열탕이냐 가미도적산이냐 또 나눠야 돼요.
이건 어떻게 나누느냐? 그 이제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땀이 나느냐 안 나느냐. 사람에 따라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땀이 적게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운동을 해도 여간해서 땀을 안 흘려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내열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조금만 움직이거나 조금만 운동을 하면 땀을 줄줄줄 흘리는 사람, 안이 허한 겁니다. 요거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출형이에요. 돌출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얼굴이 코도 오똑하고 측면이 좁고 그러면 돌출되잖아요. 이런 형을 얘기합니다. 회춘양격산, 시오, 지골피탕 같은 이런 약들을 투여해서 치료를 합니다. 특히 요 시오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시오라는 게. 이 시오라는 게 들어가는 사람은 대개 보면 측면이 발달돼서 측면이 발달된 사람은 어때요? 돌출형이죠. 얼굴이 넓적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측면이 발달돼서 이렇게 좁게 생긴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시오제제가 들어간 약들이 잘 맞아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구강평평태선이 왔다 그러면 회춘양격산이나 시오지골피탕을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가 되죠. 양명형으로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양명형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면 배꼬리가 크고 입술이 두툼하고 볼살이 통통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생긴 사람. 대개 보면 옆으로 이렇게 퍼지고 덩치가 좋고 힘이 좋고 다혈질인 사람. 이런 사람, 닭이 다혈한 사람. 의리를 끝내주는 사람. 처음에 사귀기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양명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구강평평태선이 오면 가감양각선이나 당기점통탕 같은 것을 투여합니다. 닭이 다혈하기 때문에 다혈질이기 때문에 내열이 많아요. 그러면 열이 얼로 폭발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입안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눈도 잘 터져요. 입안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배가 나오다 못해서 입안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요. 그럼 열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면 무릎이 잘 닳아요. 그 다음에 피부병도 잘 나아요. 왜? 내열이 있기 때문에.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혈 부족형과 중기 부족형 이런 형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가 찬 사람, 고름형은 이중탕, 위혈이 많은 사람 양명형은 양격산 기통으로 씁니다. 체질에 따라서 구강평통성이 나타나는 원인과 치료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로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난치병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결론, 구강평통성은 단순히 입안 문제만 국한되는 질환이 아니고 고유의 체질이나 주변 환경, 스트레스, 피로 이런 거에 의해서 오고 개인의 몸 상태와 면역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전신성 질환입니다. 증상은 입안에 나타나지만 전신성 질환이에요. 전신이 다 좋아져야 입안이 낫는 거예요. 구강평평태선이. 구강평평태선은 겉으로 나타나는 염증만 억제하기보다는 왜 점막에 반복적인 염증이 생기는가 하는가를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구강평평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